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서양고전 제5장 맹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는 공자 다음으로 우리 공맹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분인데요. 이 맹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98쪽인데 개관에 보면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선설. 또 왕도정치.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되게 선하다. 그래서 우물의 아이가 빠지려고 하면 그 우물의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성선설이죠. 왕도 정치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임금다운 정치를 하지 못하면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인과 의죠. 인과 의에 기반한 민본주의죠. 백성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민본 정치를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맹자에서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직. 사직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에서는 이제 그런 인간의 본성,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나오죠. 측은지심.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자는 논어 대학 중용과 함께 사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맹자는 그 송명식이 새로운 유학인 주자학과 양명학, 특히 이제 이 양명학이라는 것은 지행합일을 주장한 거죠. 그런 것을 주장한 학문입니다. 자,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99쪽에 이제 맹자 인물 소개가 나오죠. 맹자는 이제 성이 맹이고 원래 본명은 맹가예요. 이 맹자가 아니고. 이 자라는 건 존칭이죠. 그래서 노나라의 세력가 중 하나였던 맹손의 씨의 자손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직 확증할 수는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가라는 말 자체가 수레라는 뜻입니다. 이 맹가할 때 요 가라는 단어가 이 수레를 의미해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타고 여러 나라를 주유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맹자는 원래 추나라 사람입니다. 이게 곡부가 이제 공자의 고향인데 이 곡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추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맹자는 이제 특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또 유명하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겼다. 이 천자 옮길 천자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상가 장례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시장, 장사하는 곳, 이런 데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서당 근처로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의 어떤 교육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이 맹자는 이제 특히 이제 53세에 양나라로부터 유세를 해요. 유세. 우리 선거에서도 유세란 말 많이 쓰는데요. 100페이지에 5줄 나오죠. 올유자고요. 이때는 말씀설이 아니라 달랠세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선거 유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왕들이나 이런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국 시대에서 이제 맹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왕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꼭 제후들만 찾아서 간 건 아니고 지식인들도 이제 그런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후들만 인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도 이제 인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맹자는 이제 공자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오죠. 공자의 이념을 계승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의 사상이 맹자에 와서 이제 또 좀 더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나오면 유가, 도가, 묵가 뭐 쭉 나오죠.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맹자가 그 자신의 주장을 한 거죠. 거기 그 101쪽의 두 번째 단락에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다 보면 한 두세 줄 맹자 철학은 공자 철학의 인과 어질 인자죠. 인정, 어진 정치, 인정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성선과 왕도로 구치했다고 나왔죠. 본성은 선하다. 이게 이제 그 인이고 어진 정치가 이제 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체계화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고요, 분이고요. 자, 102쪽에 이제 맹자 일기라고 나오죠. 맹자 일기. 이 맹자에는 뭐 여러 그 편들이 있습니다. 여러 편들이 있는데 이 맹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자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자, 103쪽에 보면 셋째 줄에 나오면 맹자는 체계적으로 편집된 책이 아니고 묵자, 순자, 한비자처럼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편명도 각 편의 척구를 따라서 이제 붙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자는 주로 그런 대화가 다이얼로그 이게 이제 주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화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103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맹자 7편의 주요 내용은 1편 양해왕, 양해회왕이죠. 제의, 선왕, 추의, 목공 등 여러 제후들과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맹자는 이제 특히 그 왕도 정치, 민본,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심이라고 나오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 후연지기,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뒷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맹자의 그런 그 철학들이 이제 쭉 이해가 되는데, 그 맹자 철학 읽기라고 나오죠. 104쪽으로 넘기시면 맹자 철학 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맹자는 왕도가 가장 중요하죠. 민중이 근본이 되는 정치라는 뜻이에요. 왕도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을 찾았을 때 어찌하여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이러죠. 양해왕이 이제 맹자가 온 걸 알고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러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로움을 말합니까? 하필할 리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어째서 필 반드시 말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닌 인의다. 인과 의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이렇게 덕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한 분이죠. 거기 이제 104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맹자의 왕도 정치, 즉 좋은 정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맹자에게 정치의 기본은 백성을 잘 보호하고 어려움 없이 의식주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나왔죠. 그런 것을 이제 그게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을 것을 이제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그다음 잘 곳 이게 의식주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되고 나서 어떤 이제 그 다른 생각이 싹 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맹자는 또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있죠. 105쪽의 한 8째 줄 끝에 보면 이 맹자는 제선왕, 제나라 선왕이죠. 과의 대화에서 그가 제사에 이제 소가 끌려가요. 이걸 차마 볼 수 없다는 거죠. 차마 볼 수 없어요. 목불인견이란 말 쓰죠.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다. 그렇죠. 눈목자에 아니 불자에 이때는 차마 못 한다는 뜻이죠. 볼견자.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양으로 바꾸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가 동물에게 미칠 정도로 충분하면서 공적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소에 대한 연민, 이게 이제 백성에 대해서 뭡니까? 연민의 마음.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 이 심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심퍼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죠. 공감이란 뜻과 연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연민이라는 것이 이제 측은지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맹자에게 좋은 정치는 공감의 마음, 심퍼시죠.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 여민 동락. 여가 더불어 여자거든요. 백성민자, 같을 동자, 즐거울 낙자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맹자는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기를 꿈꾸는 정치가들에게 이제 백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도 상당히 중요하고,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 제도를 갖추어 놓는다고 해서 정치가 행해지는 게 아니고, 이 근간을 써야 되는데, 근간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줄 나오죠. 안정적인 생업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항산이라는 거죠. 항산. 요 산자는 이제 재산을 의미하는 산자죠. 재산이고, 요 항이라는 건 항상 안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전제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나오죠. 토지에 있어서 정전제. 유물정자의 밭전자죠. 그래서 평등한 토지와 그런 그 공정한 세금을 위한 징수를 위한 제도죠. 정전제죠. 그래서 어진 정치는 토지의 경제 이런 것을 잘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본을 중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06쪽의 두 번째 단락에 한 8, 9째 줄 보면 나는 포악하고 무도하여 백성의 마음을 잃은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게 이제 바로 맹자의 혁명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나오는 게 이제 성선설이 나오죠.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성악설이겠죠.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이죠. 그래서 이 맹자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이 아주 선하다는 것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거기 107쪽을 보시면 107쪽에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나오죠. 맹자의 성선에 관한 주장은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 나오죠. 불인 인지심이라고 나왔죠. 불인 인지심 나오죠. 그러니까 차마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그런 그 고통 같은 경우를 참지를 못한다. 외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차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런 것을 있고요. 또 불인 인지정.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외면하지 못해서 다스리는 거죠. 잘. 그리고 이제 유자 입정이란 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유자 입정이라는 거. 자, 유자라는 말 자체가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영어로 말하면 child죠. child. 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구해주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누구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수호지심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이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이제 측은지심이 인이 되는 거고요. 수호지심이 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양지심이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 이걸 이제 사단이라고 이제 맹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지심. 네 개의 실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맹자는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로 대인과 소인을 구분한다고 나왔죠. 이런 대인과 소인의 차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 인지, 심지관이라고 나왔죠. 의한 것이냐? 감각, 이목지관이라고 나왔죠. 눈과 귀의 기관. 내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보고 듣는 감각기관로부터 반응해서 이루어진 음식을 보니 먹고 싶다. 음악을 큰 소리로 들으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이 음식은 나눠 먹어야 된다. 또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소리의 크기를 낮춰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인식의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 성선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그 의를 보면 이 맹자는 그 맹자 당시의 시기 자체가 이런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돈한 시기죠. 맹자 사회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 혼돈한 그런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공자의 사상도 계승했고요. 왕도 정치, 혁명론, 역성혁명이라고 그랬죠. 성선,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인간의 이제 성장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의 정치론이나 인성론이 이제 당나라의 유종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한유, 그다음에 주희가 사서 집필낸 후 학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자의 어떤 그 사상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그 치국이죠. 그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 10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정도전과 맹자의 만남은 고려 왕조를 끝내고 조선 왕조를 여는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주기교세에서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왕을 세우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백성을 길러서 살게 하고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또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쪽 넘기시면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맹자는 아주 오래된 전 책이고 오랫동안 읽힌 책이고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원문 읽기의 110쪽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양의양 부분에 나오죠. 맹자가 양의양을 적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죠.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 이익에 대해서만 바라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맹자는 이제 이런 그 항상적인 마음, 항심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맹자는 상당히 많은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고난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맹자의 또 한 고자 상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심야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일로야,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른다. 슬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몰라요. 뭐 애완동물 잃어버리면 뭐 몇십만 원 후사하겠음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11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원문에서는 학문지도 못하라.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아니다. 구기방심 이의라. 그 해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 해이해진 마음을 찾는 것뿐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맹자가. 그래서 이제 또 학문의 어떤
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맹자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맹자의 그런 왕도 정치나 성선설이라든가 그런 또는 항심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한번 잘 요약을 해보시면 또 맹자도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